또 들어가 봅시다. 9번 보기를 활용하는 문제. 그래요. 비문학 지문 나오면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반갑게 대하는 말은 보면은 참 좋지만 되고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다. 기억을 보면 보기를 활용하여 니의 기억과 보기에 나와 있는 니은을 비교해 보세요. 보기의 말을 활용하여 기억에 나타나고요. 지문에 나타나 있는 A와의 가상대담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기를 활용하여 누구에 대해 비판을 해봅시다. 보기와 그거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가 나오면 보기가 요만큼이면 본 지문은 이만큼이잖아. 보기 요만큼만 보고서도 밑에 나와 있는 선지 중에 지울 수 있는 애들을 먼저 지워놓는 게 좀 잡스러운 유형 같은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보기가 나오면 내가 1, 2, 3, 4, 5번 중에 지울 수 있는 애들 적어도 한 개는 분명히 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욕먹을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하나라도 지울 수 없다면 그 보기가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보기만 보고서 생각해야 돼. 하나라도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보기 읽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되어 있고요.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잠시만 어디가 있어? 설명을 하다가 말았어. 마지막 요거예요.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입니다. 시각 자료를 주는 애들 있죠. 예술 지문에는 이렇게 사진이나 예술 작품을 보여줘야. 다음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이렇게 도식화해 놓습니다. 경제 지문에서는 미친 듯이 그래프 하나 정도씩은 꼬박꼬박 나와주죠. 포인트 핵심은 딱 하나야. 일단 공통된 건 옆에 뭐라도 써라. 쓸 말이 없으면 쓸 말이 없네 라고까지 써. 그렇게.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B처럼 이렇게 과학기술 문제에서 뿌리옥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라고 해서 볼게요. 이거 도식화 해놓은 거에서의 이미 4단계거든요. 그쵸? 정말 거저주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각 단락별로 하나씩 줬을 거예요. 괜찮나? 그 다음 이 지문을 보면서 뿌리 속의 세균이 어떻고 뿌리 속의 세균이 침입해서 감염을 하고 어떻게 되고 뿌리혹이 형성이 되고라고 해서 이 단어들, 밑줄 그어놓은 단어들을 본문에서 찾으려고 해야지. 그 다음 이거 밑에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1, 2, 3, 4, 5 나올 거잖아. 이 1, 2, 3, 4, 5 나올 거를 앞에 글로 쓰여져 있는 지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내가 써놓은 말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글로 쓰여져 있는 거 여기에다 떼어 넣으라. 어떤 식으로. 처음에는 쓸 게 엄청 많을 수도 있지. 그거를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시라. 다음 경제 지문이 나오죠.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 왜 그려요? 이 그래프라는 거의 기본적인 속성과 본질은 뭐야? X축의 양의 변화에다가 Y축의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나타내는 게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이렇게 뒤집을까? 그러면 뭐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어? 임금에 따른 노동량의 변화. 이게 이 그래프의 본질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X축에 따른 노동량의 변화에 따른 임금의 변화. 그리고 오늘부터 경제지문의 그래프 나오면 연습하는 거지. 이거를 본문 읽기 전에 내가 내 말로 최대한 이해해서 갖고 놓으면 돼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하면 돼. S와 S-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분명히 이 지문에는 뭐라고 S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가 조건이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해요?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S가 S 다시 되는 거야. S 다시가 S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S가 S-처럼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고 여기 Y절편이라고 하지 않나? Y절편이 변하는 이유가 뭔지 지문 읽으면서 찾아야 돼. 일단 나의 목표는 하나. 그 다음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볼까? 어떻게? 노동량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늘어나는구나. 그쵸? 근데 주의할 점이 있지. 노동량이 제로여도 기본 임금을 주네. 왜 그럴까? 고민하라. S 다시 그래프도 노동량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증가해요. 얘도 역시 어떻게 일을 하나도 안 해도 기본 임금을 줘. 근데 S보다는 좀 덜 주는구나. 근데 S 다시는 S에 비해서 기울기가 커졌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 고민하는. S가 S 다시로 넘어가는 건 왜일까? 그 다음에 그냥 궁금해 하라고. 기울기가 다른데 얘네 왜 다를까? 고민하고 지문 보러 가라. 됐나요? 요것만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 A, B, C 나와 있는데 이 지문 보면 어디에서 뭘 빼면 그게 A고 어디에서 뭘 빼면은 B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는 무엇을 나타내고 A, B, C 싹 다 더하면 무엇을 나타내고 분명히 이 말 있어. 이렇게 제가 이 지문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이 말 있어. 그래서 A, B, C가 각각 의미하는 게 뭔가 그리고 분명히 더 할 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걔네들을 집중해서 읽어야겠구나라고 목표 세우고 가라.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올지 예상하면서 읽어라. 보기에 이런 말이 나오면 옆에 뭐라도 써라. 이게 오늘. 그것만 진짜 잘 체화되면 지문이 너무 쉬워지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그거 한다고 지문이 너무 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한 방에. 연습은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요일 6시, 8시, 오전 8시 40분에 와서 모의고사 볼 생각 있나? 아니요라고 대답해도 저는 수업 오실 때마다 물어는 볼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안 물어보는데 내가 간다고 그러면 좀 뻘쭘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매주 물어볼 거니까, 안 오면 안 온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시작해 볼게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오케이. 보기를 활용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보기에 뭐 나와 있냐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보기 먼저 이해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거예요. 문제 시작이 이렇게 갈 거거든. 윗글을 바탕으로 아니면 보기를 바탕으로 둘 중에 하나로 시작할 거야. 보기가 있으면. 근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요. 이 문제는 보기 먼저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경험상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라는 거나 이거 읽고 이거 먼저 읽어놓으면 이거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대신에 문제가 보기를 바탕으로 라고 해서 시작하면 그 보기 먼저 읽어요. 그래서 얘는 안 읽을 거예요. 게다가 윗글을 바탕으로 라고 시작을 하면 이 보기의 상황, 보기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한 애들이 나올 거야. 말 그대로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미리 읽어봐야 얘는 도움이 안 돼. 오케이? 앞 페이지 넘어갈게요. 20세기 초 막스 셀러는 이전의 경험 과학이 인간에 대해 창출한 개별적인 과학적 지식만으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말 엄청 어렵죠? 간단하게 정리한다. 막스 셀러는 현재의 지식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막스 셀러 이제 뒤에 뭐 해야 돼?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어째저째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철학적 인간학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얘는 왜 만들어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합니다. 철학적 인간학은 경험과학적 연구 성과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바탕으로 그러면 얘는 경험과학적 연구 성과를 써먹는 거네 다른 생명체와의 차별화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할 수가 없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인간과 다른 얘 갖다 놓고 얘와의 차이점을 통해서 내 본질을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성격 어때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지 어떻게 알아?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막 사람들 만나고 좋아하니까 밖으로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 성격은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셀러 이외에 헬무트 플레이스너, 아론드 겔렌 등이 있다라고 해서 얘네들 각각 설명하나? 라고 의심을 했었는데 여기 볼까요?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단락에서 이 이름 나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에 주목해야 돼? 셀러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셀러와는 다르게 플레스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겔레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셀러는 동물학자 퀼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퀼러가 얘한테 그냥 얼굴을 마주 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얘가 얘한테 도움 줬다고 생각합시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밝히려고 했었다. 인간과 동물은 서로 달라. 어떻게 다르냐? 인간은 정신이 있고 정신작용 중 하나인 자아의식이 있고 그 자아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도 대상화할 수 있다.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는 정신작용이고 저는 자아의식이 있어요. 아, 너는 정신작용을 한다고. 이런 자아의식은 인간이 충동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내용. 셀러가 생각한 철학적 인간학. 핵심은 동물과는 다르게 뭐뭐뭐뭐가 있다. 그냥 거기까지만 잠깐 기억해두고 다음. 플레스너는 생명체가 자신을 둘러싸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다. 약간 복습. 셀러는 동물과의 차이점에 의해서 플레스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그에 의하면 독립성이 없어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식물과 달리 독립성이 있는 인간과 동물은 일단 식물과 인간은 달라. 뭐가 달라? 인간은 독립성이 있어.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라고 얘기해야겠지. 그거에 대답을 못하면 철학적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식물과의 차이점, 오케이. 그 다음 동물과의 차이점 또 얘기할 거야. 동물은 자신만을 중심으로 환경에 적응해 나갈 때 인간은 자기중심적 삶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탈중심성을 가진다. 동물은 탈중심성이 없어. 인간은 탈중심성이 있지. 그러면 탈중심성은 뭔데? 인간만의 특성으로 스스로 반성하고 항상 새로운 자신을 발견,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인간이다. 다시 정리. 셀러는 동물과의 차이점을 통해서 자아의식, 정신을 개념을 가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설명했고 플레스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 식물과는 이래 이래서 다르다. 동물과는 요것 때문에 다르다라고 인간을 설명했다. 마지막
철학적 인간학의 또 다른 학자 벨렌이라는 사람은 동물학자 포르트만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본질을 밝히려고 했다. 인간을 동물과 달리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난 자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핍된 존재로 보았다. 소 있죠? 하다못해 우리 인간과 굉장히 가까운 소도 태어나고 금방 걸어. 조금 누워있다. 소 새끼 낳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나는 소 이렇게 새끼 낳는 거 이렇게 새끼줄로 묶어서 땡겨본 적도 있고 대학생 때 농화를 갔는데 우리 과에서 가는 데는 포도 하는 분 있었어. 가가지고 이렇게 앞치마에다가 포도 그 봉투 있죠. 그 봉투 넣어놓고 꺼내서 포도 묻고 포도 묻고 그거 하는 거 했었거든. 남학생들 빨리 몇 명만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렇게 앞발이 이렇게 걸려서 더 이상 못 나와. 그랬더니 그 소 아저씨가 새끼 해가지고 앞발을 새끼줄로 묶어서 그거 땡기고 그랬어. 높이가 한 어느 정도 되지? 이 정도에서 배에서 갓 태어나온 새끼가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데 괜찮나? 싶었는데 조금 있다가 개 커. 사람은요. 돌 때 걸으면 빨리 걷는 거야. 돌쯤 걷거든. 그것도 걷는 거냐? 걷는 거 아니지. 그냥 넘어지려고 잠깐 서 있는 거지. 숲에다 풀어놓으면 소는 새끼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못 살걸? 그만큼 자연에 적응하기 어려운 결핍된 존재다. 근데 어떻게 인간은 살아남아 있어? 일정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 자신의 생존에 적합한 문화를 창조한다. 갤렌한테 중요한 개념은 뭐야? 행위와 문화야.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문화에 다시 영향을 받아 특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겠지만 행위가 먼저일까 문화가 먼저일까? 행위가 먼저야. 왜? 행위를 하고 행위를 통해 문화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갤렌이 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문화를 만드는데 다시 뭐래? 문화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의 한 형태인 사회적 제도의 영향으로 사람이 사회적 제도, 법과 규칙을 만들어. 법과 규칙을 만든다? 행위. 하지만 법과 규칙에 의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행위를 한다. 방금 밑줄 그은 이 행위는 뭐에? 문화의 영향을 받은 행위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이 만든 제도의 틀 안에서 타율적 삶을 감수하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요게 자율적이었다면, 요 방향이 자율적이었다면 이 방향은 타율적이다. 이와 같이 셀러는 인간의 자아의식을 통해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다. 플레스너는 인간이 탈중심성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 갤레는 인간이 여러 행위를 통해 결핍된 부분을 보완한다. 라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와 차별된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했다. 결국 이 세 사람이 말하는 인간이란 존재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이나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존재다. 됐습니다. 옆에 거 정리하러 갈게요. 셀러 얘기 어디? 두 번째 단락 보면 되겠죠. 인간에게 무엇이 있어? 정신 혹은 자아의식이 있어서 내면을 대성화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다. 플레스너는 세 번째 단락 봐야죠. 인간과 동물은 무엇이 있어서 인간과 동물 얘네들의 공통점 식물과는 달리 독립성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탈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를 반성 변화할 수 있다. 마지막 갤레는요.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생존에 적합한 무엇을 만들어낸다? 문화를 만들어낸다. 밑에 빠져 있지만 그 문화에
자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 페이지. 틀린 것 찾기. 희수는 습관처럼 학교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다.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다봤더니 유치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를 지켜 손을 들고 횡단보도로 있었다.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다음부터 무단횡단하지 않게 교통 규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희수는 인간이구나. 동물 식물 아니구나. 그 판단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다음에 교통 규칙을 지킨다. 교통 규칙은 또 다른 말로 앞에 지문 나오는 걸로 뭘로 바꿀까?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만든 그렇지. 문화지. 셀러의 입장에서 희수가 부끄러움을 느꼈다. 스스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셀러 입장에서 희수가 무단횡단을 한 것, 아이들이 신호를 지키는 것의 차이는 자아의식의 존재 여부. 애들은 자아의식이 있었고 희수는 자아의식이 없었나? 그거는 아니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셀러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사람이고 희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인데 했다 야 무단횡단 한번 했다. 3만 원인가? 무단횡단? 요즘 많이 올라서 한 5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스쿨존에서는 속도 위반하면 12만 원. 대폭 올랐죠. 저는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 살릴 수 있습니다. 플래스너 입장에선 희수가 무단횡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자기 반성을 했으니까. 그렇지. 겔렌 입장에선 교통규칙이 인간들이 만든 제도다. 문화다. 그렇죠. 겔렌 입장에서 아이들이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행위는 인간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다시 영향을 받는 것이다. 괜찮지? 틀린가? 됐을까? 네. 옆에 곱살이 문제. 기억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뭔데요? 그에 따르면 네 번째 단어.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문화에 다시 영향을 받아 특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냥 이건 바로 답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연이는 교실에서 공놀이를 하려다가 교실에서 공놀이를 금지한 학급 규칙이 생각나서 이 규칙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 1번 제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이러스 요거 하나만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얘는 왜 이렇게 지문이 많아? 자, 다음 페이지. 아니에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위에 지문 3개 있는데 2개 저랑 같이 하고 또 다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기를 활용한 문제는 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